아버지, 함께 살자는 말 취소할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 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제가 다그쳤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희 형편이 어려워져서요. 아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날 버리는 거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쌓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의 진짜 의미를요.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제가 모신다는 말 취소할게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손이 계속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요즘 회사는 어떠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아들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요. 시간이 흐르고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아버지, 사실은 아들이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전화가 와서요. 아들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전화기에 대고 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요. 손짓이 격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다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들이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괜찮아.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아버지.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흘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였지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아들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미소는 지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며느리, 괜찮겠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당연히 괜찮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언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언제쯤 이사하면 되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쯤 준비할게요, 아버지. 아들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살 수 있겠구나. 저는 기쁜 마음에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아들이 일어서며 급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며느리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쁨보다 불안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짐을 싸러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방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가져가시고 이건 버릴게요. 아들이 하나하나 챙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표정이 지난번과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혹시 힘든 일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옷을 들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무슨 생각하니?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아들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 짐을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방이 텅 비어갔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아버지.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텅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내일 모시러 올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죄송해요. 아들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아들이 말을 꺼내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받아야 할 전화예요. 아들이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아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말해봐, 아들아.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아버지, 함께 살자는 말.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취소할게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형편이 어려워져서요. 아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아들아, 진짜 이유를 말해봐. 제가 다그쳤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씀드려요, 당신.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큰일이 났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무슨 큰일?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못 모신다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위험해요, 아버지.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게 더 안전해요.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랬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날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날 지키려 했던 거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말 그게 다니? 제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상처를 드렸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며느리.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해봐, 아들아.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며느리가 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몸이 안 좋아요, 아버님. 며느리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니? 제가 물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며느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거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아들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어디가 아픈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이에요, 아버님. 며느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힘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티느라 힘들었구나. 제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안으며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아들이 며느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아들이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건강이 더 중요하지. 제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지키려 했고요. 며느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 보자. 제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건강이 먼저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들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어두운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뭐든 좋다, 아들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는 제가 갈게요.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아진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 해, 며느리. 제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자주 만났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여행 가실래요?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지, 그러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그날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표정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려던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준 용기가 고마웠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며느리야. 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모신다는 말 취소할게요.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